네, 저는 이제 유럽문과 18년도에 이제 유럽문과 입학을 했고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재용님이나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어를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프랑스어를 전공을 했고 이제 24년도 2월에 작년 2월에 졸업을 한 뒤에 이제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언론 홍보 인턴으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PR원이라는 홍보 대행사에서 이제 언론 홍보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마케 그 질문지 봤을 때 뭐 약간 수익을 위한 홍보 직무라기보다는 이제 기업의 약간 이미지라던가 브랜딩을 위한 약간 언론 홍보에 좀 가까워가지고 저는 그래서 수익을 내는 물론 이제 홍보 대행사에서 이제 광고 집행이나 이제 뭐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약간 수익에 기여하는 약간 마케터 쪽인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R이나 뭐 약간 뭐 브랜딩이라던가 해가지고 기업의 이미지를 조금 향상시키는 그런 언론 홍보에 좀 가깝습니다. 네, 보통 이제 홍보하고 마케팅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데, 광고하고 마케팅의 차이가 뭐냐고 이제 여쭤보신다면, 마케팅은 좀 약간 큰 분야에 있고, 광고가 그 안에 이제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뭔가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이런 물건을 팔기 위해 혹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는 걸 이제 마케팅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환으로서 이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광고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통해 이제 수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그 뭐 캠페인성의 광고라던가 어떤 CSR성의 광고라던가 이런 것들은 수익으로 바로 직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광고도 이제 이렇게 여러 분야로 이제 쪼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게 쪼개진 분야마다 그 광고가 전부 다 이제 마케팅으로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고와 마케팅이 이제 이렇게 따로 분류되는 건 아니고 이제 광고 안에 이제 마케팅이 포함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쵸. 제로 클릭시대요. 네. 그쵸. 이거 언론 홍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조금 더 이제 디지털 홍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NS에 컨텐츠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뭐 광고를 만든다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이제 타격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언론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하는 업무를 소개드리자면 기사를 써가지고 이제 뭐 그 뭐 매체 뭐 MBC 뭐 KBS 뭐 조선일보 이런 데 이제 배포를 해가지고 그 기자들이 올릴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게 저희의 일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제로 클릭을 저희 이제 언론 홍보 같은 경우 이제 클릭을 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희 이제 제로 클릭에 대한 이제 개념이 약간 생소한 편이라서 좀 깊게 답변 드릴 수는 약간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디지털 마케팅 쪽에 조금 더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나 디지털 홍보 쪽에 조금 더 타격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AI가 전부 다 이제 클릭을 하지 않고도 전부 다 모든 정보들이 이제 나열을 해가지고 올려주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홍보 전반으로 이제 타격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론 홍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조금은 약간 좀 마이너한 부분도 있고 현재까지 약간 전통적인 PR 부분이어가지고 크게 타격이 갈 거라고는 언론 홍보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현직에서도 그냥 무조건 저희가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한 이제 좀 약간 처음 사람을 맞이할 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대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크게 그러니까 뭐 활용해서 하면은 그냥 가능한 친절하게 이제 응대를 해주면은 뭐 몇몇 기자들 빼고는 그렇게 크게 막 이제 뭐 반대 뭐 크게 뭐 항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꿀팁이라고 한다면 그냥 저와 이제 재현님과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얘기를 뭐 한다고 하면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예의를 갖춰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메일을 작성할 때 이제 좀 활용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메일을 작성을 하는데 메일 작성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제 홍보 대행사에 있다 보면요 언론 홍보 대행사예요. 그러니까 뭐 기업 안에 있는 그 홍보실이 아니라 홍보 대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홍보실에서 뭐 이렇게 하고 홍보 대행사를 구한다라는 이제 뭔가 어떤 공문이 올라오면 저희가 제안서라는 걸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신청하는 이제 프로세스? 네, 과정으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수익을 이제 창출하는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언론 홍보 캠페인을 기획한다 이러면은 이제 보통
보통 이제 제안서를 써가지고 이제 기업에 이제 같이 계약을 하고 싶은 기업에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비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2월이나 이제 보통 계약이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한 11월이나 2월쯤에는 이제 계약 그 제안서를 써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홍보 캠페인을 기획을 하게 1년치 홍보 캠페인을 기획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원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캠페인을 기획을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캠페인이 기획하냐라고 이제 여쭤보면은 일단 AIA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스폰서로 있는 그 AI 보험 회사를 이제 캠페인을 기획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니콘은 현재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록우산이라고 NGO 캠페인도 이제 제가 기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캠페인을 기획한다는 걸 꿀팁 같은 경우는 이제 현 언론 홍보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언론 동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이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그 전 대행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최초로 구할 수도 있고 이 회사가 어떤 언론 홍보 활동을 펼쳐왔는지 그리고 경쟁사 뭐 예를 들어서 AI 경쟁사 같은 경우는 뭐 교보생명, 뭐 하나생명 이런 보험회사 같은 경우를 이제 보험회사들은 이제 어떤 언론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이걸 이제 우선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우선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를 이제 동향을 파악을 하고 캠페인을 기획할 때는 약간 좀 시즈널 이슈 그러니까 분기마다 어떤 이제 이슈가 있는지 이런 이슈를 활용해 가지고 캠페인을 기획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A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명보험이라던가 이런 게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기념일 뭐 예를 들어서 뭐 생명에 관련된 어떤 기념일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때 어떤 뭐 인터뷰를 하겠다, 어떤 기획 자료를 쓰겠다, 어떤 보도 자료를 쓰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캠페인을 이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운드 인재를 희망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몇 년 안 하고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기업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뽑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홍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홍보가 이제 뭐 보도자료 쓰는 것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해외 고객 사람이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기사 쓰는 거 외에도 어떤 아이디어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올라운더 인재는 좀 희망하고 그런 것 같아요. 뭐 뾰족한 인재 같은 경우는, 그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직무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홍보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능력을 좀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 일단 홍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대 인재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좀 최근 업계 구직 트렌드. 저 그냥 최근에 좀 많이 생각을 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업계 구직 트렌드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중고 신입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이카에서 언론 홍보에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지금 정규직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점점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기업이 점점 더 이제 중고 신입을 원하고 있고, 설령 이제 뭐 연차가 오래됐다 하더라도 이걸 좀 연봉을 낮춰가지고 그냥 중고 신임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전 업계 구직 트렌드가 이제 네, 중고 신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 구직 활동을 했을 때 썼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코이카에서 했던 거 당연히 썼고요. 포트폴리오 뭐 어떤 기사를 작성한 경험이나 뭐 컨텐츠를 제작한 경험이나 그다음에 뭐 인터뷰를 한 경험이나 이제 언론 홍보에서 이제 흔히 중요시하는 역량들 을 주로 썼고 그다음에 학교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책 집필했던 거 아까 그 피아게 해가지고 책 집필했던 거랑 대외 활동 못 썼지. 아, 대외 활동도 쓰긴 했는데 SNS 그냥 블로그 컨텐츠 만들었던 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썼어요. 왜냐면 이때는 이제 그 디지털 홍보랑 이제 언론 홍보랑 둘 다 해서 썼었기 때문에 디지털 홍보랑 이제 언론 홍보 둘 다 이제 그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 면접에 가서 실제로 선택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언론 홍보랑 디지털 홍보랑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뽑아가지고 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근데 네, MC고요. 네, 저도 27이거든요. 네, 99년생인데 네, MZ 세대 직장에서 처음 맞이하는 세대. 근데 이건 좀 약간 30대 좀 넘어가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좀 적합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도 약간 MZ 세대 입장으로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MZ 세대를 바라볼 때 아 얘는 좀 별로다 이런 꼰대 같은 생각은 좀 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MZ세대 직장에서 처음 맞이하는 세대. 이 뭐 미디어에서 뭐 MZ세대들이 뭐 싸가지가 없다, 뭐 말을 잘 안 듣는다, 뭐 이런 말이 많긴 한데 그건 당연히 미디어에서 좀 부풀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회에 와 보면은 크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직장 생활이 다 비슷하고 MZ세대들 뭐 처음에는 뭐 약간 좀 MZ세대 그런 뭐 약간 뭐 그런 뭐 발랄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사회 점차 적응하다 보면은 그냥 MZ세대고 뭐고 그냥 약간 하루 자기 일하기 바쁘고 그럴 것 같아서 뭐 만약에 뭐 MZ세대들이 바라는 점 뭔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직장에서 그냥 잘 적응하는 게 가장 먼저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취업하는 것도 힘들고 요즘 이제 구직 이제 취업 시장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냥 만약 어디 합격을 해서 계속 다닌다면 그냥 적응하고 그냥 잘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인문대 학생이나 미커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말이요. 이거는 제가 그 취업 특강에서 말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모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그냥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해보면서 느낀 점은 네트워킹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창 시절이 이제 그렇게 후회되진 않는데 한 가지 후회됐던 점이 뭐냐면 연합 동아리라든가 약간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는 활동을 좀 많이 못 해봤던 게 아쉬워요. 왜냐면 제가 조금 이제 시야가 넓어졌던 계기가 올해나 작년이 졸업 이후가 좀 기점이었었어가지고 학창시절에 조금 더 다양한 사람 만났으면, 좀 다양한 사고 방식을 배우고 좀 가치관 넓어졌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분들의 입장으로서는 좀뭐 어떤 활동이든 그냥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얘기를 하면서 네트워킹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요즘 그냥 인맥에 약간 가치가 조금 더 퇴색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냥 인맥이라던가 네트워킹 활동하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양한 활동이나 뭐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